자, 지금부터 6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3번,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 이게 여러분 누구예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 이걸 누구죠?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는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이죠. 1번, 저당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뭐가 될 수 있죠? 경매인이 될 수가 있죠. 두 번째는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라도 뭐 할 수 있다? 변제, 채당권을 변제할 수 있다. 3번, 채권의 변제기에 상관없이 저당 채무를 변제하여, 틀렸죠? 변제기에 상관없이가 아니고 변제기 후예요. 채권의 변제기 후 저당 채무를 변제하여 저당권의 소멸을 막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4번은요, 저당 채무를 변제한 때는 보증 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뭐가 있다? 구상권이 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하면은 구상권을 취득하고요. 여기 저당 부동산의 계량을 위해서 유익비를 지출하죠? 계량을 위해서 뭘 한다? 유익비를 지출하잖아요. 그럼 유익비를 지출하면 뭐죠? 경매대가에서 제일 처음에 우선 상한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선 상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있다. 알겠죠? 그래서 우선 상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됐죠? 정답 몇 번이다? 4번. 자, 64번인데요. 64번은 한번 볼까요? 여기요.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최근에 그냥 기출문제죠.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을 소유 X토지와 Y토지에서 채권 최고액 1억 5천이죠. 갑은 을에게요. 갑이 채권 최고액 1억 5천. 1억 5천에서 을의 X토지하고 그 다음에 Y토지에 대해서 채권 최고액 1억 5천하는 1순위 공동 근저당권을 취득했죠. 그 후 갑은 병이 신청한 X토지 경매 절차에서 일단 얼마 받았죠? 8천 받았네. 8천 받으면 남는 게 얼마예요? 7천만 남네. 7천만 남았네요. 그래서 우선 변제받고 정이 신청한 Y토지가 2억이죠. 2억에 매각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2억 원에서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매각되었고 갑의 채권액은 원리금, 이자 등을 포함해서 경매 신청할 때 여기 지금 맨 처음에 남는 돈이 얼마였죠? 지금 8천하고 7천이었죠? 7천인데 경매 신청할 때는 얼마였죠? 8천이었고 경락이 돼 매각되고 만납시는 8,500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경매 신청할 때 8천이고 매각 만남할 때 8,500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요, 이 Y토지 경매대금 2억이잖아요. 2억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예요? 얼마? 7천만 원이다 이 말이죠. 7천만 원이다. 왜요? 우리가 채권 최고액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채권 최고액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매각 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죠. 최고 한도가 이자까지 다 합해가지고 최고 한도. 여기 1억인데 채권 최고액 1억 5천을 잡았잖아요. 모두에서 얼마까지 배당받는다? 1억 5천이다. 그럼 8천 먼저 받았으니까 나머지 돈 얼마다? 7천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7천 이렇게. 이것은요, 이게 아마 30회인가 우리 기출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채권 최고액이란 말의 뜻이 그것은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가 얼마다? 1억 5천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먼저 해서 8천 받고 또 나머지에서 또 1억 5천한테 또 받고 그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8천 받고 만약에 8,500원 받는다고 해봐. 그러면 1,500을 더 받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채권 최고액이 1억 6,500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해됐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7천 이렇게. 65번 계약의 성립이죠. 청약은 누구한테 해야 되죠? 특정인 또는 누구한테?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죠. 알죠? 할 수 있다. 승낙은 누구한테 한다? 승낙은 누구한테 했나? 특정의 청약자. 특정의 청약자한테 하는 거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청약은 뭐 하지 못한다? 이런 봐봐.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격지자든 대화자든 우리가 청약은 격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화자가 있잖아요. 이 격지자는요, 청약은 무슨 주의고? 도달주의고, 승낙은 무슨 주의고? 발신주의고, 대화자는요, 청약과 승낙이 다 뭐다? 청약과 승낙이 다 뭐다? 도달주의다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청약과 승낙이 둘 다 도달주의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는 승낙이 무슨 주의고? 발신주의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청약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무조건 그건 무슨 주의다? 도달이죠. 도달. 그래서 청약은 뭐 하지 못한다? 처리하지 못한다. 자, 3번은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으로 인한 법률 효과에 관하여 법률 효과, 그럼 법률 효과를 썼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 말은 성립은 했다 안 했다? 했다. 성립을 했으니까 법률 효과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법률 효과란 말은 뭐한 후에다 뭐한 후? 성립한 후이죠. 성립한 후. 성립을 했다는 것은 의사표시가 불합치다 합치다 합치죠. 그러니까 불합치다 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법률 효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서를 썼다. 의사표시에 불합치다 그러면 안 돼. 무슨 문제이다? 착오의 문제가 된다. 착오의 문제. 착오의 문제는 될 수 있어도 무슨 문제를 말 수 없다? 불합치는 될 수가 없다. 왜요? 우리가 법률행위가 뭐한 후에? 성립한 후의 문제가 법률 효과니까 법률 효과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착오의 문제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착오의 문제는 돼도 무슨 문제는 될 수가 없다? 불합치의 문제는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4번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이죠.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죠. 그러면 상당한 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만약 그러니까 청약은 효력을 잃으니까 승낙 기간이 지난 후에 도달한 승낙은 이것을 뭐란다? 연착된 승낙. 이것을 다른 말로 뭐란다? 새로운 청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4번 맞죠? 5번 청약자가 청약의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건 뭐죠?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승낙할 의무가 없죠. 따라서 기간이 지나도 계약은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불성립이다. 이렇게 불성립 이렇게 불성립.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계약제 사용 과실이라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민법은 원시적, 객관적 불능이죠. 그래서 원시적, 객관적 불능의 경우에 대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그래요. 알죠?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죠. 원칙적으로는 무효인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질 수가 있다. 2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이루한 신뢰 이익의 손해 배상. 뭐를 넘지 못한다? 이행이. 이행이익이란 말이 뭐예요? 여기 봐봐요.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에 이것을 이행이익이라고 해. 계약이 유효가 되면 이행을 할 거 아니에요. 이행을 하면 이익이 생기죠. 이것을 이행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한 상대방이죠.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일방은 그럼 상대방 그런데 일방은요 악의 또는 뭐가 있어야 돼? 과실.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선의 무과실. 이렇게 선의 무과실. 이렇게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이렇게. 4번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실제 면적이 항상 이런 말이 나오죠. 미달된다. 미달된다. 그럼 미달이란 말은 뭐죠? 일부 불능이다. 일부 부족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뭐다? 574조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은 질 수 있어도 담보 책임이요.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은 질 수 있어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원시적, 객관적 무슨 불능? 전부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일 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고 일부가 불능일 때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일 때 담보 책임의 문제이고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건축공사의 대가로서 임야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했으나 임야 사용권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다 이 말이죠. 그럼 원시적 이행불능이면 당연히 이것은요 뭐가 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료로 손해배상. 이때의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이다? 이행이익이다. 무슨 이익이다? 무슨 이익? 신뢰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죠? 4번이다. 이렇게. 자, 동시행관계에 있지 않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기억 한번 볼까요? 동시행관계에 있지 않는 것. 담보 목적의 가등기. 여러분, 담보 목적 그럼 무조건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담보 목적 그럼 무조건 동시행이 아니에요. 알겠죠? 담보 목적의 가등기 말소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 의무 동시행이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차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임대차. 그냥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은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죠. 그리고 여기 임대차 등기가 돼 있고 임대차 등기가 있고 임차권 등기가 있다고. 임차권 등기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임대차 등기는 동시행이죠. 그래서 임대차 등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등기가 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전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 임대차 등기는 뭐 해줘야 돼? 말소해 줘야 되겠죠. 전세권과 똑같아. 전세권과 똑같이 전세권 반환 또는 보증권 반환은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전세권 등기 말소, 임차권 등기 말소가 무슨 관계? 동시인계. 그래서 임대차 등기 말소가 동시행인데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알겠죠?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보증금 반환하지 않죠? 그러면 건물 소재지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청구하죠? 그렇게 해서 하는 등기를 얘기하죠. 그것은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건 동시행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 임차권 등기죠? 임차권 등기 명령 동시행이 아니다. 기억 니은 아니죠? 해제, 무효 취소 해제, 무효나 취소나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 무효 취소 해제. 전세권이죠? 방금 얘기했죠? 전세권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 디귿 니은은 동시행이고 기억 니은은 동시행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뭘 묻는 거죠? 동시행이 있지 않는 거 기억 니은이죠. 정답 몇 번? 1번이죠 68번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으나 계약 체계로 토지 전부가 수용됐다. 재밌는 말이죠. 전부가 수용이죠. 체결 후죠. 후에 후발적으로 수용이 됐죠. 그럼 이행 불능이네요. 이때 수용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먼저 뭐가 아니다? 채무 불행이 채무 불행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불법 행위가 돼야 안 돼. 불법 행위가 안 되죠. 불법 행위 안 되고 채무 불행이 안 돼. 왜요? 채무 불행은 채무자가 잘못해야 되죠. 그러니까 불법 행위 안 되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손해배상 책임이 없죠. 이 세 가지가 중요해. 알겠죠? 그다음에요. 지금 매도인하고 매수인 중에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어느 누구도 잘못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요. 만약 여기서 보상금이 나오잖아요. 이 보상금이 나오면 을은 갑한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해야 돼. 보상금의 반환 청구. 이걸 대상 청구권이라고 해. 반환을 청구해야지 대상 청구권이 돼. 자 볼까요? 1번 을은 수용의 주체를 상대로 불법행위가 아니죠. 수용은 뭐다? 적법이죠. 법률 절차에서 적법 청구할 수 없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물을 수 없다. 왜요? 원시적 후발적? 후발적이죠. 계약 체결 후니까 후발적. 그런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요 뭐다? 그건 원시적 불능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물을 수 없다. 3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대신요 만약에 을이 갑에게 지급한 매매 대금이 있으면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은 대금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이것을 대가의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4번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 여기 지금 채무불이행이 되려면 뭐를 해야 돼? 채무불이행은 먼저 후발적으로 누가? 채무자가 뭐를 해야 돼? 잘못이 있어야 돼. 그래서 후발적으로 채무자의 잘못이 있어야 돼. 후발적으로 채무자의 잘못이 있어야 돼. 이해됐나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채무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채무불이행 이렇게. 그런데 지금 여기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아니죠. 자, 을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 이런 봐봐. 계약을 해제하죠. 해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돼. 채무불이행은 누가 잘못해야 돼요? 후발적으로. 누가요? 채무자가 잘못이 있어야 돼요. 채무자의 잘못이 있어야 되는데요. 잘못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수용이잖아요. 수용은요 채무자의 잘못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아니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은 우리는 뭘 얘기한다? 그것은요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안 나온 게 뭐냐면 을은 갑에게요 갑이 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해야지 수용 보상금 반환을 청구한 거지 보상금이 나왔다 해서 당연히 그것이 을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은 이제 중요하죠.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자 69번요. 갑은 자신이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 대금을 자신의 채권자 병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면 갑은 뭘 한다? 갑을 요약자. 알겠죠? 을을 뭘 한다? 낙약자. 병을 뭘 한다? 수익자. 그러면 수익자는요 107, 108, 109, 110조에서 제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하죠? 1번 을은 병에게요 상당 기한을 정해서 병에게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잖아요.
이익의 향수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갑하고 여기 을이 있고 을하고 이렇게 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병은 을에게요, 을이 병에게요 최고하죠. 최고를 했는데 최고는 의사의 통계죠. 확답을 하지 않죠. 그러면 수익이다, 수익 거절이다, 수익 거절이죠. 수익 거절. 그래서 여기는 모두에서 몇 가지가 있냐? 네 가지가 있죠. 이것은 네 가지가 있어. 알겠죠? 첫 번째 뭐가 있다? 추인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권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익의 의사표시 딱 네 가지가 있어요. 다 단독행위죠. 형성권이죠. 이것은 뭐라고 한다? 만약에 추인할래 말래 최고했어. 최고했고, 완결권 최고했어. 해제권 최고했어. 수익의 의사표시 최고했어. 최고. 그런데 아무런 확답이 없어. 아무런 확답이 없다 이 말이죠. 아무런 확답이 없어. 그럼 여기 뭐다? 추인했는데 추인 거절이고, 반대로 가니까 예약 완결권은 효력을 잃고 효력이 없어지고, 해제권은 뭐하고? 소멸하고. 해제권은 소멸해. 수익의 의사표시했는데 최고했는데 아무 말이 없죠. 그러면 수익을만 거다 거절한 것이다. 그래서 반대로 가는 거예요. 딱 네 가지밖에 안 나와 시험에. 알겠죠? 이 네 가지. 완결권 행사할래 말래 물었어. 아무 말이 없어. 완결권은 효력을 잃어. 그러면 여기 해제할래 말래 물었더니 아무 말이 없어. 해제권은 소멸해. 해제권이 소멸한다는 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 2번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죠. 그러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어떻게 하죠?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죠. 그래서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다 이 말이죠. 의사 표시하면 을에게 직접 매매 대금의 지급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청구했어. 근데 만약에 을이 지급하잖아. 청구했는데 수익의 의사 표시 발생했죠. 청구를 했는데 을이 지급하잖아. 그럼 뭘 한다?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그때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해제는 누가 한다? 해제는 갑이 하고, 을이 잘못했으니까 손해배상은 누가 한다? 병. 그래서 손해배상은 병. 그래서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수익자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으나 뭐는 못한다? 모요 취소 해제는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서 자신의 권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약자인 을이 지급을 하지만 채무 불이행이 되고,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3번 병이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을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병은 뭐 할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누가 해제한다? 갑이 해제한다. 4번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했어. 계약이 해제가 됐어. 지급하고 해제됐죠. 병에게 해제가 되면 원상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하잖아요.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왜?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무효 취소 해제나 그로 인한 부당이득이나 원상 회복은 갑하고 을하고 요약자와 낙약자 간에 해결해야 되고, 수익자인 병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권도 없고 취소권도 없고 부당이득이나 부당이득 원상 회복 의무 같은 것도 있다 없다? 없다. 5번 갑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죠. 그러면요, 을은 등기를 받아야 병한테 돈을 줄 거 아니에요. 무슨 관계니까? 동시이행이니까. 그런데 갑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죠. 당연히 그러면 을도 병한테요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무슨 관계? 동시이행 관계다. 이렇게.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자, 70번 갑의 건물에 대한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자, 해제죠. 1번 계약 성립 후 건물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 이러면요, 우리가 지금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죠. 매매 그러면 무조건 뭐라고 그랬죠?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 완전한 권리. 자, 건물이 있는데요, 갑하고 을하고 지금 계약을 하잖아요. 갑의 건물에 가압류가 있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된다? 가압류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압류가 있으면 동시행이죠. 말소하고 등기가요. 동시행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란 말이죠.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잔금을 언제 지급한다? 갑이 가압류를 몰해서 말소해서 완전한 등기 서류를 제공할 때까지 잔금의 지급을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럼요, 동시이행이란 말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 해지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2번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행불능. 자, 이행불능하고 이행거절하고 이것은 4대 요건이 있다고 몇 번 얘기했죠. 이행불능, 이행거절의 계약의 해제는 이행불능이죠. 먼저 뭘 하지 않는다? 채고하지 않는다. 두 번째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죠. 이행기 전이라도 자신의 채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자신의 채무 제공 없이, 자신의 채무를 정할 필요 없이 반드시, 그런데 무슨 말을 해야 돼? 해제한다고 하는 의사는 표시해야 돼. 그러니까 채고는 하지 않지만 해제한다는 말은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자신의 채무를 제공하는 것은 동시이행일 때, 그러면 동시이행일 때는 어떻게 하죠? 동시이행일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잖아요. 해제할 수 없는데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 해제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제하려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해제할 수가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동시이행일 때는 해제가 안 되는데, 해제를 하고 싶으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해제를 해. 이행지체가 채무불이행이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행불능이나 이행거절은 그 자체가 채무불이행이거든. 그 자체가 채무불이행. 그 자체가 채무불이행이니까 다시 이행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자신의 채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동시행 관계에 있는 잔대금을 제공해야 된다. OX, X.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미 뭐니까? 이미 채무 불이행 상태니까 이렇게. 아시겠죠? 자, 3번 갑의 잘못으로 인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을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갑에게 계약상 의무 이행을 구하는 경우 갑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갑의 잘못으로 인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을이 이랬죠. 그러면 계약을 해제했죠. 그럼 해제하면 뭐가 돼요?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갑이 지금 갑의 잘못인데 소급해서 이미 무효가 됐죠. 무효는 누가 주장하죠? 무효는 누가 주장해?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미 갑이 잘못했는데 을이 해제했죠. 그런데 갑자기 을이 계약이 존속한다고 하면서 갑한테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구해. 갑한테 다시 돈 달라고 그래. 그러면 갑은 이행을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하니까. 자, 이러면 계약을 합의 해제하죠. 합의 해제하면요, 합의든 말든 해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돼.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요, 소유권은 어떻게 돼요? 소유권은 뭐 없이, 등기 없이 누구에게? 매도인에게 복귀한다고. 알겠죠? 왜요? 합의로 해제하면은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이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매도인에게 복귀하죠. 그래서 갑의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아니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자, 이때 물권적 청구, 원상회복 청구권이 말소 등기죠. 그것은 매도인인 소유자가 말소로 청구하는 거잖아요. 소유권은 물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죠. 5번 갑이 소의 제기로 필요 없어요. 이거 봐봐. 아까 우리요, 여기는 그냥 말로 제기했잖아요. 여기는 소송으로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해제했잖아요. 그럼 무조건 소급해서 무효가 돼. 이미 무효가 된 것을 다시 취한다. 소를 취한다 하더라도 필요 없어. 취하에도 해조건 행사 효력 무효에는 아무런 영향이 있어 없어. 여전히 효력이 있다 없다. 여전히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이다. 여전히 무효이다. 이렇게. 우리가요, 근저당권에서 경매를 총계해서 피담보 채권을 확정을 하죠. 확정을 난 다음에 만약에 경매 청구를 취하해도 번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요? 우리가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확정적 무효를 의미하죠. 그래서 다시 취하해도 해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말은 여전히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렇게.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자, 70번요.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대금 3억,
계약금 3천으로 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나요? 을이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아도, 지금 계약금 3천인데 전부 지급하지 않았죠? 계약금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 안 한다? 왜 안 한다? 요물이죠, 요물. 요물 계약은 뭐가 있어? 현상 광고, 대물 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이죠.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다. 2번,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 여러분 봐봐, 잔금 지급을 지체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채무 불행이란 말이죠. 채무 불행. 그래서 채무 불행이 있으면 채무 불행을 이유로 뭐를 청구할 수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3번,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죠. 매매계약이 무효나 취소되죠. 계약금 계약은 효력을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알겠죠?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을 한다? 종된 계약. 종된 계약은 뭐가 있다?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그 다음에 환매 특약, 환매하고 보증금 계약하고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다. 종된 계약은 주된 계약, 여기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죠. 주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된다. 이렇게. 그것을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무슨 계약? 종된 계약이다.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환매 특약이 종된 계약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4번.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이 수수되었다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게 하는 특약. 이 특약이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 실제 채무. 실제 채무를 증명해서 청구해야 되고, 있다? 그럼 뭐다? 위약벌. 위약벌 아니면 뭐다? 손해배상의 예정.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하죠. 여기를 특약이 없더라도 틀렸죠? 있어야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있어야, 없더라도 틀렸죠. 5번, 을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했죠. 뭐를 지급했다고? 중도금을 지급했다잖아요. 그러면 계약금을 준 사람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도금 이미 지급했죠? 해지할 수 없다? 없다. 이렇게. 중도금 지급이니까 안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몇 번이 정답이에요? 몇 번이요? 여러분요, 2번이 정답이 2번. 알겠죠? 여기 보면 매매계약은 것은 주된 계약,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 잘 봐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72번. 매매와 환매죠. 1번.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존재하냐 어쩌냐?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아무 말 모르면 그냥 계약책을 당시라고 해. 그냥 뭘 모르겠으면. 알겠죠? 그러니까 담보책임에서요, 목적물의 하자가 존재하는지는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2번, 매매 계약의 무효죠. 환매 특약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매매 계약은 무효는 환매 특약에 미쳐 안 미쳐? 방금 했잖아요. 환매 특약은 무슨 계약이든 뭐다? 종된 계약이라고. 종된 보증금 계약, 그 다음에 또 계약금 계약, 또 환매 특약 했어 안 했어? 했잖아요. 이렇게. 이거 종된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이 종된 계약은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죠.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이고? 주된 계약이고. 주된 계약이고.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죠.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면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권리의 일부가 타인이다. 일부 타인이죠. 선의의 매수인은 뭐 말 수 있다? 대금 감해, 계약 해제, 손해배상. 이때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행이익배상. 그래서 일부 타인의 권리하고 전부 타인의 권리의 경우 손해배상은 이행이익배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요, 우리가 일부 타인의 권리는 선, 악을 불문하고 대금 감해,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요. 선의의 경우에요,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이때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행이익배상이고요. 이때 선의 경우는 언제부터? 안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이고요. 악의 경우는 언제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일부 타인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죠? 4번. 매매예약 완결권. 이 말이 알아야 돼. 이 매매예약 완결권이 뭐예요? 이 완결권이 이것은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은 뭐에 걸린다? 제척
기간에 걸린다. 제척 기간은 몇 년이다? 합의를 하고 합의가 없으면 10년이야. 합의가 없으면 10년이에요. 알았죠? 그런데 행사기간 약정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 말은 합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몇 년이다? 10년의 제척기간이다. 알았죠? 형성권은 제척기간. 그 다음에 청구권은 뭐다? 소멸시효. 청구권은 소멸시효. 형성권은 뭐라고? 제척기간.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제척기간은 몇 년이다?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렇게 10년 이렇게. 자, 5번 타인의 권리 매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매도인이죠. 그걸 뭐라 한다? 선의 매도인이죠. 그러면 선의의 매도인은요, 매도인은 매수인이요. 이거 571조예요. 571조. 매수인이 선의이냐 악의이냐에 따라서 매수인이 선이면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이 악의이면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바로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담보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의 경우는 누구한테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하는 것을 뭐라 한다?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매도인이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하는 것을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담보 책임 이렇게. 지금 됐나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죠. 정답 몇 번이죠? 5번이요?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틀렸어.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는 손해배상하고 악의인 경우는 손해배상하지 않고.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올 수 있냐? 매도인은 매수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해지할 수 있다. 그 말은 맞아. 여기가 지금 무슨 말이 들어가서 틀렸죠? 손해배상 없이란 말이 아까 말했죠? 매도는 일단 해지할 수 있어. 선이든 악이든 매수인이. 선일 때는 손해를 배상하고 악일 때는요 손해배상 없이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해지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 하면 맞느냐? 손해배상 없이 이 말이 빠지면 맞아. 알겠죠? 조심해야 돼. 자, 73번. 여러분요, 이건 이제 여기 봐봐요. 여기 우리가 교환이죠. 여러분 교환은 뭐예요? 교환은 유상, 쌍, 그다음에 뭐다? 낙성, 분료식이죠. 그러면 여기 유상계약에는 뭐가 있어요? 유상계약에는 매매대금 있고, 또 계약금이 있고, 또 해제권이 있고, 담보 책임이 있고, 항상 이런 걸 묻는다고 그랬죠. 쌍무계약에는 뭐가 있어요? 위험 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죠. 동시항변권. 우리가 딱 보면은요, 이게 별것도 아닌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죠. 여기 보면요, 위험 부담의 법리란 말이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 보면 보충금을 제한 소유권에 이르기 하면 계약성에 의무로 다한 것이다. 의무로 다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말 수 있어. 해지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니 지금 문제를 안 풀었는데 이런 말이 들어있다고. 지금 여기를 보면 여기 계약 해지란 말이 나왔죠. 4번에요. 여기 5번은요 담보 책임이 나왔죠. 여기 4번은요 해제가 나왔죠. 여기는요 예를 들어서 뭐 불법 횡령으로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뭐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이건 교환이니까 교환은 사기가 된다 안 된다? 교환은 사기가 안 되니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면 안 되죠. 교환은 무조건 사기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빼고는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만 딱 보면은 여기서 여기 매매대금은 보충금이죠. 보충금은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매매대금에 관한 것 해제권, 담보책임, 위험부담, 동시항변권, 그 다음에 교환은 뭐가 아니다? 사기가 아니다. 사기가 아니니까 불법행위다 아니다. 불법행위 아니니까 손해배상이 있다 없다. 이것은 뭐 다 똑같은 것이고 언제나요? 민법 총칙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묻는 거야. 이걸 교환은 사례 문제로 나오면 무조건 이게 지금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게요. 이걸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보충금은 뭐로 생각해? 그냥 매매대금으로 생각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위험부담이라는 말인지 동시행인지 담보책임인지 해제권인지 이것만 딱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 소유 Y 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갑의 건물하고 을의 토지하고로 맞바꾸기로 그랬네요. 그런데 가격 차이로 보충금 지급에 관해서 Y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의 이행을 인수하기로 했다. 여기에 A의 저당권이 있나 봐요. 이 저당권이 1억인가 봐요. 그럼 이거는 2억짜리고 이건 3억짜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1억 원을 갑이 인수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피담보 채권 1억 원을 뭐다? 여기 토지는 3억짜리고 2억짜리니까 이걸 뭐다? 이걸 보충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충금이라고 해가지고 누가요? 갑이요? 갑이 이걸 부담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이 1억이란 말은 뭐하고 똑같아요? 매매 대금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돈은 언제 갚아야 돼요? 잔금 칠 때 갚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돈은, 이 보충금은 언제 갚는 거예요? 돈 갚을 날짜가 변제기 때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지 알겠죠? 자, 그럼 1번 봐봐. 계약 체결 후 갑의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됐다잖아요. 잘못 없이 멸실됐잖아요. 잘못 없이 천재지변으로. 이걸 뭐라고 그래? 쌍방의 잘못 없이 뭐라고 그래?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이라니까요. 그냥 여기 위험 부담을 묻는 거라고. 2번은 보충금을 제한 X 건물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해서 갑이 보충금을 언제 줘요? 변제기 때 주는 거죠. 이전하면은요 계약상 의무로 한 것이다. 다 한 것이죠. 보충금은 언제 준다? 잔금 날짜에 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요 이 변제기가 뭐죠? 보충금은 잔금 날짜잖아요. 알겠죠? 3번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에서 목적물의 하자, 물건의 하자가 있네요. 토지나 건물에. 그건 무슨 책임이라고 그래? 담보 책임이라고 하죠. 4번 갑이 피담보 채무의 변제를 개별해서 갑이요 1억 원을 갚았는데 갚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서 을이 이걸 대신 변제한 거예요. 을이 대신 그것을 갚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알겠죠? 그러면 결국 갑은요 이행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죠. 대금을 지급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러니까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5번 을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가액을 고지했다. 을이요. 그래도 이것은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교환계약은 사기가 아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교환이라고 해서 항상 교환계약은요 사례 문제가 꼭 이렇게 길어요. 알죠? 이렇게 길어도 신경 쓰지 말라고. 묻는 것이 뭘 묻는다? 해제권, 담보책임,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이것만 묻는다고. 그 다음에 보충금 5가지. 그 다음에 여기 사기냐 아니냐 이 6가지 안에서 이것만 계속 묻는 거라고. 사례 문제가 딱 나오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돼.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자, 74번은요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하고 비용상환 청구. 여기 봐봐. 여기 우리가요 여기서 독립성이 있다. 그럼 이것은 뭐다? 부합이 아니다. 다른 말로 뭐가 아니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그럼 이것을 뭐다? 부속물이다. 여기서 부속물은 토지에는 안 된다.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이다. 공작물에 대만 되고 부속물은 존속기간이 뭐가 되고 만료가 되고 만료가 되면 뭐죠? 임대차가 종료하죠. 임대차가 종료하고 이기상의 채무 불이행 연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부속물은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나 임대인으로부터 뭐를 해야 돼? 매수해야 돼. 무슨 규정이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비용은요 독립성이 있어 없어? 없어.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부합이다.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구성 부분이다.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비용이다. 이렇게. 비용. 그래서 비용은 뭐가 있다? 필요비가 있고 뭐가 있다? 유익비가 있다. 필요비는 어떻게 한다?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2가지는 임대차가 종료를 하고 반환 후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이 유익비에 대해서는 누구의 선택이다? 회복자의 선택이다. 회복자의 선택에 의해서 지출금이나 증가액, 상환기간을 뭐 할 수 있다? 허여할 수 있고,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안 좋으면 뭘 한다? 유치권을 행사를 하고. 그런데 이 비용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 약정이 있다? 원상복구 약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비용을 뭐 한 것이다? 비용을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비용 포기. 만약에 여기요 증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를 포기한 것이다? 비용을 포기한 것이다. 왜요? 판례가 증축 부분은 독립성이 없다고 그랬어. 아무 말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으면 비용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중축한 것을 임차인이 중축하고 나서 임대인한테 가지라고 그랬어. 그 말은 나는 임대인한테 비용을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비용을 포기하면 유치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하나의 논리예요. 항상 지금 최근에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하고 비용 상환 청구권이 시험에 잘 나고 있단 말이죠. 이게 하나의 논리란 말이죠. 아시겠죠? 한번 봐요. 일시 사용. 그러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부속물 매수 절대로 안 돼요. 알겠죠?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및 월차임을 저기 봐봐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이런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그러면 임차인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임차인한테 유리하다 이 말이에요. 유리하다. 이때 임차인은요, 이 부속물 매수 청구를 배제하기로 약정을 했죠. 임차인한테 유리하니까 이것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 원래 부속물 매수 청구는 강행 규정이거든요. 포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누구한테 유리하면요, 임차인에게 유리하면 포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월차임과 보증금을 파격적으로 저렴합니다. 1억에 100만 원인데 2천에 30으로 했다 이 말이죠. 알죠? 그리고 나서 5년, 10년을 임대차를 인정해줬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너가 시스란 거 다 포기하고 나가라 이 말이죠. 부속물 매수 청구하지 말고. 알겠죠? 그런 경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이런 말이 없는 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 이렇게. 자, 4번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에 뭐가 됐다? 구성부분. 여기 봐봐. 구성부분 그러면 뭐다? 비용의 문제죠. 구성부분은 비용이고 구성부분이 아닐 때 부속물이잖아요. 여기는 지금 뭐라 하죠? 구성부분으로 됐다? 그럼 부속물이다? 그러면 안 되지. 뭐가 된다? 비용의 문제다. 그래서 이것을 암기해야 되겠죠. 이걸 암기해야 되겠죠. 암기해야 된다 이 말이죠. 5번 유익비죠. 유익비는 봐봐. 유익비는 반환하고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말 수 있다.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반환 후 6개월 이내에 행사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뭐냐면 우리가요, 이것이 그 채권법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채권법 자체도 상당히 좀 까다롭긴 하죠. 그래서 그럼요, 잠깐 1분만 쉬었다가요, 주택임대보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